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그 경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거의 1년 동안 그 많은 공부 다니게 돼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시각청에서 한 5년 동안 그 보건연구원 근무했었는데 현재는 지금 레프런티어라는 분석 전문 포털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분자학회에서 저희가 발표 모델을 받았을 때 무엇을 말씀드려야 될까 하고 처음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뭐 고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유기 쪽이라든지 아니면 무기 쪽의 분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속 좋은 발표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어떤 그 생산을 하는 업체는 이게 바이오건 아니면 그냥 보통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폴리머 간에 생산 과정 중에 무엇이든지 그 중간중간 단위를 갖다가 점검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그 QA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서 얼마만큼 그 생산품이 제대로 퀄리파이가 되는가 이런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분석의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제 그 바이오 쪽이 점차 부상하게 되면서 결국 DNA나 이제 프로틴 쪽에 대한 어떤 구조 확인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논 프로젝트도 그 일면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부가적인 그 분석 시스템이 현재는 그 주가 돼서 그 오히려 부상하고 있는 그런 면들을 많이 볼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린 것도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그 조직공학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그중에 저희 회사 같은 업체가 어떻게 그 서포트를 할 수가 있으며 공적으로 어떤 식으로 협조가 이루어져서 과학기술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회사 개요인데요. 그 대표는 지금 박정세 박사님이고 옛날에 그 시각청 청장님이고 설립일자는 지금 작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연역을 따지게 되면 여러분들 그 잘 알고 계시는 영인과학 주식회사가 교천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제도 그 25주년 그 세미나를 가졌었는데 지금 그때부터 그 따지게 되면 상당히 오랜 업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환경조나 이런 쪽의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88년에 그 서울 올림픽의 도핑 그 컨트롤 센터의 그 기기라든가 이런 걸 모두 다 지원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뭐 지금 사장님으로 계시는 박동세 박사님께서 그 벤존슨 같은 유명한 일화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지금 국가지정연구실로 지금 저희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엔도크라인 디스럽션 쪽에 국가연구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설연구소 중에서 그 국가지정연구소로 이렇게 지정이 된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특이한 상황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은 보시다시피 분석 쪽하고 그다음에 국가연구과제 그리고 실험실 그 컨설팅 서비스와 화학정보 컨설팅 서비스가 되겠고요. 지금 분석 쪽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테오믹스 쪽이 지금 그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바이오폴리머 쪽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경영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사님 박동세 박사님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연구소장을 맡고 있고 다이옥신과 PCB 쪽 이쪽 환경 쪽에 대해서는 그 일본에서 일하신 강윤석 박사님 맡고 계시고 그리고 CIS 팀장은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셨던 정옥성 박사님께서 지금 그 서비스를 프로바이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 영역이 이제 시험 분석 서비스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교육이 되겠지만은 이쪽에 바이오테크놀로지 쪽은 저희가 프로테오믹스 관련해가지고 이바이오대하고 지금 공동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아까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말디토프를 이용해서 프로틴 시퀀싱을 하는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으로 볼 때는 저희 그 부설연구소가 이제 애널리티컬 서비스가 주 서비스 그 분석 관계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SI팀이라고 그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파트에서는 주로 그 실험실에 관계된 정보관리 시스템을 관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실험실 정보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흔히 알고 있는 공장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사무 자동화를 실험실에다 연동시키는 것과 같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실험실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그런 그 여러 가지 자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신뢰도를 어떻게 우리가 보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늘 문제로 다가옵니다. 특히 국가 기관 같이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크리티컬한 곳에서는 그러한 그 결과를 신뢰도 있게 관장하고 그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있습니다. CIS-팀은 우리가 보통 그 화학물질 관련해가지고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 것 같으면서 실습을 해보게 되면 굉장히 어렵죠. 특히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런 것을 갖다 받고자 할 때는 굉장히 심각한 여러 가지 그 뷰라크시라고 볼 수 있죠. 그 정부 관계된 굉장히 복잡한 그런 그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데 부딪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대행해주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웰프라고 되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와이어드하고 저희 레퍼런트하고 공동 설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말디토프를 이용한 단백질 생체 보분자 시퀀싱 파트가 되는데 이 파트는 지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보이저라고 하는 말디토프가 상당히 센스티비티 쪽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어떤 것보다도 높은 센스티비티를 갖고 정확한 시퀀싱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저희 쪽은 지금 코라스하고 지금 국가지정연구실 이 두 개의 인증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국가 관련 인증을 갖다가 더 확보할 생각이고 그런 인증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AQA라든가 아니면 Proficiency 테스팅을 정기적으로 계속 진행함으로써 각 파트에 대해서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지금 분석 서비스는 크게 나누어도 환경과 식품과 보분자 쪽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환경 쪽에 비중이 사실 상당히 큽니다. 환경 쪽에서 특히 우리가 유기 쪽에서 분석할 수 있는 다이옥신이라든지 PCB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메탈 파트 같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고 식품 쪽은 저희가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특히 농약 쪽에 대한 것들을 주로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분자 쪽에서는 이제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러버라든가 이런 GPC를 이용해서 분자량을 결정해내는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DNA나 프로틴 쪽의 시퀀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지금 분석 교육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보적인 분야인데요. 사실 영인 쪽에 가서 분석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GC라든지 HPLC라든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런 툴들은 사실 한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새로운 툴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20년 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계속 그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주 퀄리파이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국가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NRL 사업이 약 5년 동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호 쪽에 경화증 유역의 미생물질 주도 사업에 대한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 쪽에서 이번에 해리 중에 엔도크라인 디스럽터인 유기추적 감염 모임을 하고 지금 한약재 중에 잔류농약 기준 설정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식품 쪽에 잔류농약 기준이 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계시는 한약재 중에는 잔류농약 기준이 굉장히 얼크하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제도 오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로 환경 쪽이라든가 아니면 식품 쪽에 관련된 것들이 좀 많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지금 실험실 정보관리 시스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험실의 모든 분석 결과들을 취합하고 정리, 가공하는 그런 전사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는데요. 지금 외국에 나가서 보면은 어떤 공적인 방법 같은 거, 우리가 공정 방법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의 리콰이어먼트로 굉장히 림스를 갖다가 이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림스에서 오디 트레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오디 트레이라고 하는 기능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 모든 과정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서 거기서 나온 결과들이 한 번 들어가면 바뀌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그것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분석자가 임의로 결과를 조작한다든지 아니면 실수로 해서라도 결과가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험실에서 나오는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아주 가장 큰 메리트를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림스는 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을 얘기하고요. LDMS는 Laboratory Database Management System인데 여러분들 요새 보통 회사에서 온 Knowledge Management System 해가지고 지식 공유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역시 실험실에서 나오는 이 데이터들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있어요. 크로마토그램 같은 것도 굉장히 몇 개, 몇 천 개가 쌓여있지만 실제로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크로마토그램을 찾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결과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용해주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적인 접근 방법이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나스는 Laboratory Automation 시스템 해가지고 보통 기기 같은 것을 전 자동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해주고 여러분들이 큰 개념의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라스 시스템은 림스하고 연계되어가지고 실험실의 능력을 제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국내 화학물질 관련 정보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학물질의 등록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것들에 대한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일들을 대행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유기기는 크게 나누어서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HPLC, 그 다음에 샘플 프리퍼레이션 시스템과 스펙트로포토메타, 매스 스펙트로메트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굉장히 제가 좀 이따가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중에서 이제 파이로라이저 시스템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보분자 쪽의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인데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이면서도 최근에 와서 그쪽으로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LCMS 쪽하고 제가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고분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열 가독성 수지, 폴리사카라이드, 프로틴, 그리고 계면활성제나 첨가제초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업체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전문화된 실험실에서는 그 분야밖에는 여러분들이 접할 수가 없는데 저희 회사에 있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분석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 간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경험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남들보다는 좀 더 넓은 분야의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통 고분자 관련해서는 GC나 GC 파이롤라이저 MS를 통해 가지고 고분자 자체 또는 생산 과정 중에 잔류형에 대한 분석함으로써 실제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얼마만큼의 중간 인터미디에이트가 퀄리파이드 되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GBC인데 GBC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알 커뮤니케이션 크로마토그래피를 얘기합니다. 이쪽 분야가 상당히 서비스 의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로 HPLC는 많이 가지고 계신데 실제로 GPC 쪽의 거는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GPC 쪽에는 저희가 상당히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지금 고분자 같은 걸 새로 수입할 때 여러분들이 환경부 쪽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는 실험 리퀘어먼트가 있는데 그것이 GPC를 이용해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CP-MS를 이용해서 고분자의 기기 화학물 중재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PLC, APAES를 이용해서 일렉트로 스프레이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시퀀싱을 이쪽으로 많이 하죠. 아니면 거대 분자 분석 같은 것을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지금 알비토크는 아시다시피 프로틴 시퀀싱 쪽에 저희가 전문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먼저 GC 파이롤라이저 MS 분석은 다 아시겠지만 파이롤라이저라고 하는 건 그대로 성분 자체를 불살라버린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또 고분자 자체는 그대로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살라버리게 되면 거기서 이온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이 특이한 지문과 같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파일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파일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파이롤라이시스를 시키기 전에 그대로 이베포레이션을 시켜가지고 나오는 가스를 분석하는 것을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베포레이드 가스 애널리스 그렇게 해서 이볼브드 가스를 갖다가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가스가 나온 다음에 그것을 파이롤라이즈 시켜가지고 그 자체의 고분자 파일로그램을 보는 두 가지 방식이 새로 기술로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기존의 방법 같은 경우는 어떤 리프로듀서빌리티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콜라나 하이보일링 스페이시스가 있을 때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새로운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접근해서 극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분자 속에 섞여 있는 것이 휘발성 물질과 그리고 무기 물질로 크게 나눠질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분석 타겟으로 하는 것은 휘발성 물질과 고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보시는 것은 스케마틱 다이어그램이 되겠는데 보통 우리가 GC라고 볼 수가 있고 GC 위에 붙어있는 GC 위에 붙어있는 파이롤라이저가 있습니다. 이 파이롤라이저 쪽에서 디자인을 새로 해가지고 아까 같은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고요. 여기 들어가는 디텍터는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FID 같은 걸 이용한다고 해서 최근에는 매스를 이용해가지고 좀 더 확실한 분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고 있는 것이 일본의 프론티어 랩이라고 하는 데서 생산하는 파이롤라이저 두 가지 형태가 되는데요. 이것이 보통 싱글샷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컨벤셔널한 그런 시스템적인 파이롤라이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더블샷이 이볼브드 가스를 분석하고 곧바로 파이롤라이시스를 두 가지를 동시에 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조그만 컵에다가 샘플을 갖다 넣어서 그대로 핫코일이 담겨있는 마이크로 퍼네이스로 넣어가지고 온도를 상승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라든가 아니면 파이롤라이시스 된 것을 분석하게 됩니다. 근데 이 파이롤라이시스에 대한 분석 리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고분자 분야뿐만 아니라 식품 분야라든지 아니면 포렌식 분야라든지 아니면 이제 석유화학 분야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볼브된 가스라든지 아니면 파이롤라이시스 된 그런 컴파운드들은 컬럼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컬럼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쿨링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밴드 브로드닝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좀 더 센시티비티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통 플러시 파이롤라이시스 해가지고 이거는 그대로 고전적인 파이롤라이시스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렉트하게 MS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파이로그램 자체에서 한 가지 피크를 갖다 보게 되면 각각의 매스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어서 각 피크에 대한 동동이 가능합니다. EGA가 아까 말씀드린 Evolved Gas Analysis라고 하는 방법인데 그대로 파이롤라이시스 될 수 있는 온도 전까지 상승을 시켜가지고 그 안에 있는 가스를 분석하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고분자 쪽에서 어떤 잔류하는 용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확인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어떤 다른 치료 전처리 방법을 행하지 않고도 바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금 조직 배양 쪽에서도 중간에 여러 가지 용매가 개입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 용매의 잔류에 따라 가지고
어떤 나중에 그 허가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 스텝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잔류 요금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지금 이것은 그 폴리머의 그 애더티브가 들어간 것하고 폴리머 자체가 지금 그 EGA 모드하고 그 다음에 파이롤라이시스 두 가지 형태를 통해 가지고 더블샷으로 해가지고 분석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가소제들 우리가 보통 그 푸타레이트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낼 수가 있고 이 더블샷에서는 이것들과 그대로 그 파이롤라이시스 파이로그램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실험 예를 보게 되면 접착제라든가 아니면 폴리옥시메틸리나 이런 쪽에 들어있는 미량 유해가스라든가 아니면 보통 포장재에서 오염되는 미량 유해가스, 이 웨이퍼 같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종이가 이것이 위조 문서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도 그 안에서 그 지표를 잡아내서 이 파이롤라이시스를 통해 가지고 구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이제 응용이 되고 있는 러버 쪽이라든지 아니면 수지 쪽. 그래서 실제로 전통적인 그 구분자 쪽에 그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스타일. 네, 이건 싱글샷을 이용해서 고무 성분을 갖다가 확인한 것을 한번 그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스타일. 자, 이것은 이제 언노운 그 튜브에 대해서 이 튜브가 어떤 그 재질을 갖고 있는 것을 분석한 건데요. 톨로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볼브 가스를 통해서 나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PVC 자체를 갖다가 분석해서 나온 그 매스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CIS 쪽에서 좀 담당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고분자 안전성 실험이 우리나라의 그 리퀘어먼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부 쪽, 국립환경연구원 쪽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게 되면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신규 화학물질의 그 유해성 검사를 통해가지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는 유해성 심사를 꼭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국내에서 보시게 되면 한 5군데 업체가 이것을 제공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보통 큰 대기업에서 피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수입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런 어떤 정보의 유출 같은 걸 꺼리기 때문에 저희 회사 쪽으로 굉장히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라고 하는 것은 물성이라든지 수평균 분자량, 용해도, 구성 단당 함량이라든가 중요한 것이 이제 산알칼리에 의해서 얼마만큼 용출이 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이 그쪽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지고 pH 1.2에서부터 9까지 약 2주 동안 소킹한 다음에 제가 분석을 해하고 있습니다. 분석은 GPC하고 토탈 오게닉 카본 애널라이저 아니면 이제 디졸브드 오게닉 카본 애널라이저 해가지고 전체적인 그 카본 함량을 갖다가 분석하는 그런 내용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것은 실험 과정이 되겠습니다. 완충용에다 담궈가지고 이거 실험 과정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통 GPC를 통해 가지고 그 분석을 이루어지게 되는데 GPC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국내에서 생산된 그 영린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보통 영린이 아니면 이제 워터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국산 시스템도 충분히 아주 좋은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TOC 애널라이저를 통해 가지고 나온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지금 역시 그 시험 결과 이해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처리 전에는 산처리나 이런 걸 하기 전에는 굉장히 이 조금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처리를 한 다음에는 이 저분자 영역이 굉장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어가지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규제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이쪽은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생체 고분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HPLC 일렉트로 스프레이 매스 쪽하고 그다음에 그 말리토프 두 가지 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본사에 가지고 있는 것은 이 HPLC API, Atmosphere Pressure Ionization Electro Spray Mass Spectrometry가 되겠는데요. 이쪽은 보통 그 HPLC를 이용해서 먼저 이제 분리를 이루게 되죠. 그렇게 한 다음에 매스로 분석을 해서 몰레큘러 웨이트를 확인한다든가 아니면 펩타이드나 프로틴 시퀀싱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DNA 쪽, 그 뉴클레오사이드 쪽이나 이런 쪽의 시퀀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또 우리가 생체 고분자 내에 존재하는 미량 성분도 분석을 해야 될 그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 파머스티컬 쪽에서는 이 컴비네이토리얼 케미스트리를 통해 가지고 그 약의 구성 성분을 바꿔줌으로써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를 보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실험 같은 걸 이 매스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간단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바이오 액티브 프리 아미노 애시드 어널리시스 자체도 굉장히 쉽게 행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매크로모레큘러, 칼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일렉트로 스프레이의 인터페이스입니다. 한 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HPLC 자체를 매스에다가 연결시킨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능한 방법이라고 하는 건 그 파티클 빔 인터페이스 하나일 때 그쪽은 마치 그 블랙박스처럼 돼 있어가지고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실제로 그 파티클 빔 인터페이스를 통과하는 그 머티리얼도 굉장히 제한돼 있었습니다. 한 5년 전부터 해가지고 실제로 HPLC 쪽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솔벤트 갖다 제거해주고 컴파운드 자체만을 매스 쪽으로 들여보내주는 방법이 개발되면서 특히 그 바이오모레큘 쪽에서 굉장히 그 이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서펙턴트를 분석을 한 결과인데 이 서펙턴트들이 이렇게 해서 각각이 이제 분석이 된 것을 갖다가 총합된 이런 피크로 나타내가지고 또 분석을 해서 몰레큘러 웨이트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고 있는 것은 지금 옥타펩타이드를 분석한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이 두 가지가 몰레큘러 웨이트 1의 차이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고전적인 방법으로 분석이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매스를 통해서 많이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몰레큘러 웨이트 디터미네이션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지금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펩타이드를 보게 되면 차지를 굉장히 여러 개 띄고 있죠. 그래서 펩타이드 수가 늘어날수록 그 차지를 띈 것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차지에 대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피크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런 피크는 우리가 사람이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확인하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얘기할 때 디컨볼루티드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이거에서 계산을 해서 이런 피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피크가 얼마만큼의 몰레큘러 웨이트를 가지는가를 계산적으로 해서 우리가 밝혀낼 수가 있어요. 이건 왜 이런 방법을 쓰냐면 우리가 보통 일렉트로스프레이 매스 쪽에 매스가 가지는 한계 몰레큘러 웨이트는 약 3,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통 쿼드러플의 경우에는요. 그럼 3,000 정도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바이오몰레큘 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몇십만 예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준 다음에 그것을 다시 조합하는 형태의 분석 결과를 거치게 됩니다. 이게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타임 오브 플라이트 쪽에서는 보통 우리가 분석을 3만, 4만까지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대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일렉트로스프레이 쪽에서는 그것을 깼다가 다시 조합하는 형태를 거칩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이것은 말디토프인데 말디토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디토프의 이 말디는 매트릭스 어시스티드 레이저 디스옵션 아이오나이제이션 그리고 이쪽 매스 쪽은 타임 오브 플라이트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말디라는 것은 약 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한 것은 6년 내지 7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96년에 스토니브룩에 있을 때 그때 처음 브로커 말디를 저희가 도입을 해서 썼었는데 최근에 지금 말디 발전한 거 보면 그때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말디라고 하는 것이 아주 조그만 스팟에다가 컴파운드를 놓고 약간의 다른 물질과 섞어주게 되면 아주 간편하게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레이저가 때려주면서 그걸 때리면서 나와서 이볼브 되는 것을 그대로 타임 오브 플라이트에 넣어주고 그대로 분석을 하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단백질이나 DNA 같이 열적 불완전성을 갖는 비활성 생체 고분자식의 분자량 측정에 아주 이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시료를 자외선 발광 흡수체인 유기화합물 매트릭스에다 희석 분해시킨다고 하는데 이 유기화합물 매트릭스를 어떤 것을 선택해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분석의 결과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트라이얼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온을 유도해 생기는 유사 분자 이온을 검출하게 되는데 이 소스에서 이제 발생된 것들은 이제 타임 오브 플라이트 매스를 거쳐가지고 분석이 이루어져요. 다음 슬라이드. 지금 보시는 것은 말디의 어떤 이론적인 것을 스케마틱 다이어그램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레이저에 의해 가지고 이볼브된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 차지를 띈 것들이 아이온 소스에서 나오게 되면 타임 오브 플라이트 방정관에서 각각 물질의 분자량에 의해 가지고 날아가는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날아가는 것들이 이제 디텍터에서 검출되고 피크로 나오고 다음 슬라이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으면은 일단은 HPLC 세퍼레이션이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매스 애큐러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샘플 클린업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80% 이상의 프로틴들이 이제 이 과정은 HPLC 세퍼레이션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2D제를 거쳐가지고 나온 것을 잘라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을 프로틴을 갖다가 추출해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80% 정도가 다 분석이 됩니다. 이 80% 정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하냐면은 요즘은 전부 다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식 공유에 대한 인식들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은 매스 쪽에서 어떤 성분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다 사셨어야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경쟁적으로 자기가 발견한 프로틴의 어떤 시퀀스 같은 것을 웹사이트에다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상용으로 돈을 바라지 않고 올라가 있는 웹사이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저 유럽 쪽도 그렇고 미국 쪽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연결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베이스하고 비교를 해서 프로틴을 시퀀스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툴입니다. 그래서 약 한 80% 정도가 그렇게 해서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도 이제 분리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주로 이게 소프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이기 때문에 몰레큘러 웨이트 피크만 볼 수 있는데 좀 더 강한 레이저를 갖다가 쏴가지고 아이오나이제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니면 이제 포스트 디케이라고 해가지고 또 방정관 내에서 아이오나이제이션을 더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몰레큘러 아이온을 더 깨가지고 프래그멘테이션을 해서 더 분석을 해주는 방법을 또 운영하고요. 다음 슬라이드. 지금 이게 2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말리토인데 이게 보이저 D 스탠다드 모델입니다. 약 한 3가지 모델이 나오는데 이 모델은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지금 이제 말디 그 토프 치료 준비 과정인데 지금 이런 것들이 약 한 100개가 되는 웰이 있습니다. 그 웰 하나에다가 이렇게 그 컴파운드를 갖다가 디파지 시켜주게 되는데 이렇게 하기 전에 적절한 그 유기용매 그 UV를 흡수하는 그런 유기용매하고 섞어주게 되죠. 근데 이 웰이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굉장히 이 작업이 파인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저 웰이 얼마만큼 크리스탈라이즈가 잘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다음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하고 섞어주어가지고 어떤 그 UV 디소션에 대한 그 작용을 높이게 됩니다. 즉 UV를 디소스 해가지고 이게 이볼브 될 수 있는 어떤 그 카이네틱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다음습니다. 요게 지금 0.1보다도 0.1mm ID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0.1 내지 0.2 정도. 그것을 확대해 놓은 사이즈. 요런 그 100개 정도의 플레이트를 갖다가 로딩을 합시다. 지금 이 기계에 로딩하기 전에 올려놓기만 하면 다 기계가 알아서 분석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매스를 알지 못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도 일주일만 트레이닝을 받으면 바로 기계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이제 그 매스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보이저 이 모델은 특히 그 특징적인 것이 그 딜레이드 익스트랙션 모드라고 하는 그 페이턴트를 받은 그 모드가 있는데 그 옛날에 그 HP에서 나온 거라든지 이런 거는 그 리플렉터 모드도 없었어요. 이 리플렉터 모드하고 이 딜레이드 익스트랙션 모드를 통해 가지고 보통 기존의 말디보다도 한 100배 내지 그 이상의 그 센시티비티 감도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MS 방법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PSD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게 포스트 소스 디케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이 딜레이드 익스트랙션 모드하고 조합돼 가지고 전체적인 기능을 발휘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계속 한 번 더 눌러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리프렉터 모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리프렉터가 아니라 리니어 모드에서는 그대로 방정관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것들이 이쪽에서 한 번 휘어지게 됨으로써 빨리 온 놈들은 좀 더 빨리 도달하게 되고 늦게 온 놈들은 좀 더 늦게 도달하게 돼가지고 이 세퍼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레졸루션을 더 좋게 해줍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감도를 상승시키는 것이 리프렉터 모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계속 눌러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네, 자, 이것이 이제 딜레이드 익스트랙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아이온 소스에서 나오는 놈들이 사실은 실제로 약간씩의 그 속도 차이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근데 이것들을 약간 딜레이를 시켜줘가지고 자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여러 사람들이 달리기해서 요입당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출발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발견되는 피크의 밴드가 브로드해지겠죠. 그럼 그것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자 요입당할 때 야 자 너희 서라. 그 다음에 내가 빵 하면은 바로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호를 주게 되면은 같은 그 수소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밴드 브로드닝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딜레이드 익스트랙션을 시켜주게 되면은 전체적인 그 감도가 또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보이저만의 그 페이턴트. 자, 이것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MS를 이용하기 위한 그 PSD 모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타겟에서 지금 나오면서 이런 그 아이오나이제이션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아이오나이제이션이 이루어진 것들은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이쪽 파트에서 다시 휘어지면서 여기서 차이점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그 각각 매스에 대한 그 무게 차이로 인해 가지고 이 스플릿된 그런 매스 스펙트럼이 나오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자, 이것은 하나의 그 PSD example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몰레큘러 웨이만을 가지고 분석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더 세분화해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이것은 이제 펩타이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프로틴을 다이제스션 시켜준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과 이제 비교를 해주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PSD 모드라든가 아니면 CID 모드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이건 토탈 그 여러분이 한눈에 보실 수 있는 분석 반응인데요. 먼저 분석을 하기 위해서 프로틴 쪽은 2D에다 걸어서 각각을 분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 2D에다 걸어가지고 가능한 이제 그 웰 세퍼레이션이 된 것들을 그 파트를 이제 잘라내게 됩니다. 그 파트를 잘라내서 센트리퓨지를 시키게 되면 이제 이쪽에서 그 우리가 프로틴만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얻은 것을 이제 말디 쪽으로 넣어주게 되죠. 말디 쪽으로 넣어주게 되면 이제 말디 쪽에서 그 프로틴의 그 몰레큘러 웨이트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프로틴의 몰레큘러 웨이트만으로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 PSD 모드를 이용해가지고 각각의 프래그멘테이션을 이용해줘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서칭을 해서 비교를 해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디 쪽에 들어가고 나서 이 과정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말디에서 분석되는 것은 약 5분 이내는 그 데이터베이스 서칭 같은 것은 얼마만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시간이 걸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펩타이드 매핑을 해주는 한 예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서칭을 해주게 되면은 서칭된 이제 그 결과들이 나오게 되겠죠. 이것들이 실제로 보통 웹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슬ide. 저희 회사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학사의 전반 기본 기술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과 국내 분석 과학 분야의 리더가 되는 것, 그리고 세계적 분석 서비스 시험 기록을 하는 이 세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 많이 들어온 것 같아서.